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이른바 BBC 업계의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BC 제조업이 주력인 도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일본 오사카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 노선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착륙 시간, 즉 슬롯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음성군 초고압 송전탑의 지중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산업단지 분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동물원은 추운 날씨에도 관람객이 적질 않습니다. 토종 동물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 겨울철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이른바 BBC 산업의 새해 업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고금리 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장비 제조 수출 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생산 원가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워낙 갑자기 급변에 커지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부품이 어떤 것들은 뭐 한 92주를 기다려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체 부품을 찾고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일명 BBC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공급망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은 올해도 공급망 위기를 전망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BC 제조업이 주력인 도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한 금리 정책, 그리고 외환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등 BBC 산업이 올해 하반기쯤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한동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 지원 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이 오는 9일 본격 시행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까지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등 6개 질환이며 의료비 후불제에 참여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80곳입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올해 안에 5대의 비행기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는 일본 오사카 정기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후쿠오카 같은 인기 지역의 경우 흔히 슬롯이라고 부르는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가 이미 꽉 차 있어서 후발 주자들이 뚫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충청북도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에어로케이의 일본 오사카 노선 운항이 확정됐습니다. 시기는 오는 4월부터로 청주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주 14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개되는 TA항공의 베트남 다낭 노선에 이어 청주공항의 두 번째 국제 정기 노선입니다. 에어로케이는 또 올해 안에 항공기 5대의 추가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악재와 국내선 운행으로 자금난을 겪었지만 최근 신규 투자가 확정되면서 오는 3월 2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대의 항공기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일본 후쿠오카와 도쿄의 추가 노선 개설도 추진 중이지만 문제는 이착륙 시간, 즉 슬롯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항들의 슬롯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노선이다 보니까 슬롯이 부족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지금 슬롯을 요청한 상태이긴 한데 워낙 슬롯이 지금 없다 보니까 충청북도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선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항공사의 슬롯 확보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슬롯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공항공사 쪽에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항공사가 활성화돼야 청주공항이 지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청주공항에는 베트남 다낭과 하이퐁을 시작으로 부정기 노선의 운항이 시작됐고 오는 20일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노선까지 이번 달에만 4개의 부정기 국제 노선이 운영됩니다. 항공사와 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업으로 노선의 다양화가 이뤄진다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음성군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초고압 송전탑의 지중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대규모 지중화 사업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인근 산업단지 분양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가로지르며 송전탑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 지중화하지 못한 탓에 15만 4천 볼트나 되는 초고압선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명동면에 사시는 분들하고 혁신도시하고 아마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겼어요. 아마 왜 고압 철탑이 송전선로가 지나감으로써 아마 많은 주민들이 개발이 안 되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하지만 음성군과 정치권이 수년째 중앙부처의 높은 문을 두드린 결과 정부가 올해 예산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이런 지방에는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줬던 사례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로써 줄줄이 들어서 있는 송전탑 8개를 철거하고 인근 도로 밑에 고압 송전선로를 파묻는 지중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는 2026년까지 2.7km 구간에 걸쳐 2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이곳 24만여 제곱미터의 클러스터 용지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지중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곳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단절된 지역을 다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고압 송전탑의 지중화로 미분양 클러스터의 분양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가능해져 인구 증가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중국발 황사와 대기 정체로 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북 북부와 남부 권역에 어젯밤 9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중부 권역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중부 권역은 청주 용암동과 진천 덕산읍 등 상당수 지역에서 환경 허용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었습니다. 충북은 내일도 대기질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통 겨울철엔 동물원을 잘 찾지 않는데요. 날씨도 춥고 동물들 활동력이 떨어져 별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주동물원은 사계절 인기가 꾸준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엄을 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수달 가족. 땅 위에서는 장난스러운 몸장난도 벌입니다. 몸에 낙엽을 덮고 휴식을 취하던 반달곰들은 먹이를 주자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왕성한 식성을 보여줍니다. 이들 동물들 모두 야생에서 또는 민간 사육장에서 구조돼 동물원으로 보내진 동물들입니다. 토종 동물들이다 보니 추운 날씨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람쥐 원숭이나 사막여우 등 실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열대기후 지역의 동물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실내에 그냥 갇혀 있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전시가 많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토종동물 위주로 동물들을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열대기후 지역의 동물을 데려와 사육하던 기존 전시용 성격을 낮추고 토종 야생동물의 보호 기능 등 생태동물원으로 변신을 시도하며 생겨난 변화들입니다. 동물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추운 날씨에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활동적이네요, 생각보다. 네, 그냥 움츠리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놀고 잘 먹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네요. 토종 사냥과 같은 멸종위기 종을 추가로 더 들여와 종을 보호하는 데 더해 청주동물원은 보호를 넘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사훈련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혹시나 다치거나 구조되거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해주고 다시 또 자연으로 방생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동물원에서 수용을 해서 규모가 작고 코끼리나 기린과 같은 동물들도 없어 그동안 열악한 동물원으로 분류돼 왔던 청주동물원. 하지만 오히려 생태 동물원으로서의 변신이 성과를 나타내며 동물의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활동성이 살아나 관람객들에게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회 세종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입니다. 국회 세종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 세종사당을 위해선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50억 원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위해선 3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집무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었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세종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신년사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800자 정도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최 시장의 신년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자족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세종시가 가진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도시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최 시장은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율주행 주차 서비스나 세종 5송 구간 BRT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영 등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교육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시대를 앞선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최 시장과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뜻을 모은 만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시민 삶의 만족도입니다. 세종시가 2022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2점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지표도 있었는데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선 직장 내 일 균형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45%에 달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48%로 2020년 58.1%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26%가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부행에 대해선 25.9%가 두렵다고 느꼈는데 인적이 드물다는 이유가 68.1%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앞으로의 세종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의 때아린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USB가 단초가 됐는데 연수원 총책임자는 특정 인사들을 강의에서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계의 대표적 진보 인사로 다음 달 명퇴하는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교육청에서 연수원 강사진 800여 명 중 300여 명을 연수에서 배제하라며 교육청의 장학사가 기관장인 자신을 건너뛰고 연수원 실무부장에게 블랙리스트가 담긴 USB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유령, 허수아비 원장이라는 날선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에 맞지 않은 강사들을 교체하란 건데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를 위한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행정 개통이 아닌 비선의 방식으로 USB에 담겨진 문건이 지난 1월 3일 날 제2연수원 측에 전달이 되었고 이 방식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또 민주적이지도 않고 아주 적절치 못한 방식이라는
충북교육청은 올해 연수 운영 계획을 협의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연수원이 제출한 연수 과목 이름과 강사 이름, 소속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에서 윤건영 교육감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판단한 연수 과목의 이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전달한 것이라며 특정 강사의 이름을 표시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800여 건의 연수 과목 중 현 교육감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300여 건을 분류한 작업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은 혁신을 잘 안 쓰시거든요. 공약이나 뭐 딴 데서. 그래서 혁신 쪽에 들어가 있는 행복, 또 혁신 행복, 그다음에 평화통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쪽으로 좀 주안점을 뒀고요.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김 원장은 명단 공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싼 파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도가 지역 축제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 충청북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축제는 음성 품바 축제가 선정됐고 우수 축제는 옥천 지용제와 괴산 고추 축제, 유망 축제는 영동 포도 축제와 증평 인삼골 축제, 단양 온달 문화 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시가 청주 지역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하는 청원생명 공동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생산자 단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원생명쌀 등 23개 농산물에서 한우와 한돈, 가공식품까지 품목이 확대됐으며 상표 승인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 등 단체는 2년간 청원생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3살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친언니인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남편의 유족급여를 받아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 고소는 유족급여를 더 받기 위해 언니와 공모해 벌인 것으로 밝혀져 B씨도 무고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제천 디지털 전자고와 제천 산업고가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제천 디지털 전자고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통합학교 명칭은 가칭 제천 하이텍고로 도내 특성화고 통합은 2026년 개교하는 보은정보고, 충북생명산업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진천군이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 임차료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일반 도소매업과 소규모 제조업, 부동산 중개업 등 지역 내 200여 소상공인들로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지역 상품권인 진천사랑 상품권을 올해 323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판매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1인 최대 구매액은 1월엔 80만 원, 2월부터는 60만 원으로 변경해 운영합니다. 네, 곳곳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항상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죠.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희망과 용기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